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 할리팩스 시골에 살고 있는 헬레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일단 박수부터 치고, 제가 어제부로 이제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예. 뭐 구독자가 되게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뭐 10,000명이란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10,000명의 숫자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1년 전인가 구독자 5,000명을 달성했다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1년이 지나서 이제 10,000명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좀 채널에 더 많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좀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었고, 좀 더 열심히 하고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이제 마치 브레이크예요. 여기서는 이제 봄방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머 타임이 이제 되면서 이제 마치 브레이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되고, 뭐 주말 끼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일, 9일 정도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입이라 지금 되게 신나 있는 상태고, 이제 그동안 조금 더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이제 캐나다에 저희가 이제 산지도 거의 6년이 이제 지났고, 올해 한 5월이 넘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굉장히 짧다면 짧지만 좀, 길다면 긴 그런 시간을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인상에 대한 설계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 계속적인 이제 질문이 반복이 되는데, 캐나다에서 사는 게 좋은 것인가, 이렇게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일도 하지 못할 텐데, 이제 그때 되면은 어떻게 경제적인 거를 도움을 받으면서,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노년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편이거든요. 지내는 편인데, 얼마 전에 이제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남편이 거의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20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지금 아직 들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이 나은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막 하면서, 그러면 해지하지 않았을 때 20년간 남편의 월급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얼마 정도 불입했다고 생각하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놓으신 그런 정보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넣은 거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더라고요. 대충 확실하진 않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 70에서 80 정도 선인 것 같았어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솔직히 요즘 물가에 이 요즘 세상에 이게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캐나다에 저희가 계속 살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얼마나 연금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략 러플리하게 계산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는 나중에 나이 들면 대충 요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연금의 종류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OAS라고 해서 Old Age Security라고 해서 이 캐나다 연방정부, 그러니까 이 주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아니라 캐나다 전체 정부 있잖아요. 이 연방정부에서 이제 노인을 위해서 주는 연금인데, 65세 이상이 되면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거는 얼마나 캐나다에서 오래 거주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40년 이상 거주했다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받는데, 그 금액이 한 707불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4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40년 이상 거주가 못 되잖아요. 왜냐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 캐나다에 왔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시점 65세가 되면 얼마나 캐나다에서 산 것이 될까라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7년 정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말고 27년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나는 과연 얼마를 OAS를 받을 것인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478불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OAS 금액은 65세에는 그 정도 받지만 제가 나이가 만약에 75세가 되면 또 10% 정도는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상이 되고 또 OS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닌데 일단 연에 세후 그러니까 세금을 낸 수입이 1억 4천만 원 정도 넘으면 OS는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 비즈니스를 크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금액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OAS는 아마 그 시점이 되면 한 478불 정도 풀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75세에는 10% 더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두 번째 큰 카테고리가 GIS라고 해서 아까 OAS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GIS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너가 478불밖에 못 받아? 그러면 여기 캐나다에서 굉장히 살기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돈을 조금 더 얹어주는 그런 연금 제도예요. GIS는. 그래서 부부 한 명당 지금 이제 시점 기준해서 대충 봤더니 한 명당 부부일 경우에는 636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GIS는 7월 1년마다 조금씩 이제 물가 상승분에 따라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올해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 매해 7월 달에 편지가 날라온대요. 그 GIS를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GIS를 받게 된다 하면은 636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 GIS 같은 경우에는 왜 나이가 들고 하면은 한국도 그립고 한국도 가게 되고 하잖아요. 한국을 가도 받을 수는 있대요.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잘 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더 이상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한국을 놀러 가셨더라고 하더라도 6개월 안에는 캐나다로 이제 돌아오셔야지 이 GIS를 받을 수 있고 아까 OAS랑 마찬가지로 GIS도 이게 개인적으로 수입이 있으면은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입이 연간 그러니까 2,800만 원 정도 되면은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잘 고려를 해보시고 이제 그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CPP라고 해서 캐나다 펜션 플랜인데 제가 저번에 제 월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월급 그 공제하는 것 중에 CPP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서 떼가는 어떤 연금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CPP는 이제 직장을 다녔고 계속적으로 CPP를 납부한 사람이 나중에 65세가 지나면 그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말하는데요. 어떤 분이 놓으셨는데 직장 생활을 35년간 이렇게 쉬지 않고 CPP를 납부하고 쭉 냈더니 받으시는 금액이 720불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캐나다 오고 나서 일을 시작하고 쭉 계산을 해서 내가 65세에 몇 년간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쉬지 않고 일을 할 경우는 한 25년 정도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보다 35년보다 일하신 분보다 훨씬 적은 CPP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금액은 아닌데 이제 러플리하게 정말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500불 정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이 세 가지 OAS, GIS, 그다음에 CPP 요 세 가지를 제가 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총 한 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600불 그러니까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한 1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20년을 납부한 사람보다는 여기 캐나다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회사 생활만 그냥 했는데도 그냥 1,600불, 16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이제 연금을 주게 되는 거고, 그게 남편하고 이제 둘이를 합산했을 경우에는 아마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산 집이 모기지를 25년간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기지를 제가 은퇴 전까지 잘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더 이상 이제 모기지를 납부할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그리고 수익이 일정 정도로 넘기지만 않으면 조금씩 사회 활동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면서 연금 받으면 그래도 너무 막 완전 풍요롭다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데 가고 조금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캐나다라는 나라는 곳이 지금 현재는 세금 같은 거 너무 많이 납부하고 그러니까 뭐 저축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노인들과 그 아이들과 에게 주는 혜택은 한국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연금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중년에 이제 나이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 미래의 삶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연금이 한 대략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셔서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같이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